당신이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쭉 있는데요. CEO보다 많이 버는 세일즈맨의 10가지 성공 전략, 불을 부르는 극한의 영업 법칙. 네, 저희끼리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저자분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네. 자신의 책을 여럿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100만 그 팟캐스트에 어떻게 좀 전달 안 될까? 들어도 막 못 알아듣고. 아니 이분 네.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네. 찾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디어크 크로이터. 네, 네. 독일어라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약간 우리 말도 왜 마케팅 이런 말들은 영어로 되게 많이 돼 있으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벤츠 얘기도 나오고 막 BM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빠숑님 책을 독일인이 리뷰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네. 정말 그래서 막 태국판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네네. 신날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은. 그러게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제1원칙, 2원칙을 1부에서 다뤘고요. 네. 제3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원칙은 역피라미드의 원칙이에요. 네. 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참 이 제목들이 원칙만 들어서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는 건지 감이 안 와요. 네. 네. 어떤 역피라미드라면은 이제 피라미드를 뒤집은 건데 네. 피라미드 원칙이 있었고 그다음 음. 역피라미드가 있는데 역피라미드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일단- 공을 던져봅니다. 네. 일단 시작은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뭘 팔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서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인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과거의 그 영업 방식을 저자는 피라미드형이라고 여기서는 정리를 한 건데요. 네. 요건 제가 이미지를 좀 삽입을 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고 이렇게 칸을 나눠요. 네. 네 칸으로 나눠가지고 맨 위에 이제 점유가 작은 그 가장 작은 삼각형 부분이 대화와 상담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업 방식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그 사각형의 수요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계약 체결과 고객 불만 대응.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영업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피라미드를 일단 뒤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었을 때 이제 역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네. 가장 윗칸의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준비 기간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대화 상담이 그 아래 칸이고요. 그 세 번째 칸이 수요 조사고요. 그 다음 칸은 프레젠테이션이고, 제일 작은 삼각형이 계약 체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한 준비, 그러니까 준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크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부분이 준비 과정인데 네.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제 우리가 업자를 어디서 할까? 인테리어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한 번 하면 고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이제 견적서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도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견적서 보내고 시안 보내고 그런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메일로 저는 몇 평이고요. 뭐 언제 공사해야 되고요.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고요. 뭐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라고 고객이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적서 내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메일을 안 보낸대요. 바로 안 보내고 어떤 걸 원하세요? 더 물어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저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더 싸고 되게 더 고급스러운 게 있어요. 이건 어떠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ABC 업체의 견적을 받았을 때 나에게 맞춤 견적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객이 저는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약간 저 옆집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견적이 오는 데보다는 훨씬 더 고객 맞춤이 되니까 그럼 여기 업체랑 해야 되나? 되게 디테일하고 내 니들을 잘 알아줄 것 같아. 그런 인상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역피라미드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인 대화 상담 네, 맞습니다. 단계예요. 거기에서
과거에 이제 영업 방식은 대화 상담이 제일 작은 삼각형, 그러니까 포션이 되게 작은데 네. 이제 이 저자가 제안하는 그 역 피라미드에서는 두 번째 칸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넓거든요. 그만큼 많이 대화하고 상담도 좀 구체적으로 해라. 그 로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사례가 거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 직전에 이제 준비 단계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질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 당신이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네. 모든 소식통을 동원해 고객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는가?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고객이 어떤 항의를 할 수 있는가? 누가 판매 상담에 참여할 것인가? 내가 가져가야 할 건 무엇인가? 어떤 미디어와 툴이 필요한가? 이번 방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는 무엇인가? 등등등등등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답을 찾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와 상담에 임하면 네. 이제 고객의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인쇄 같은 것도 제가 디자이너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상자 같은 게 되게 비싸요.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 상자 같은 왜 고급스러운 상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초콜릿보다 더 비쌀 정도로 비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브랜드에서 고객 선물로 5,000개를 이제 상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업체랑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이제 제가 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와서 지금 뭐 브랜드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재질이 좋을 것 같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이걸 것 같고 우리는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데거든요. 고급스럽게. 그걸 막 다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네. 그럼 여기랑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막 무작정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정말 섬세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거를 정말 맞춰서 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네. 자, 피라미드 3층은 이제 수요 조사 네. 단계입니다. 여기서 또 단계가 두 단계로 또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의 수요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객이 원하는 그 수요 상품은 도대체 몇 개인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직원은 또 몇 명인지,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컴퓨터가 필요로 하다면 필요로 한 컴퓨터는 몇 개가 설치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는지도 좀 물어보고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립적인 질문을 하라라는 팁을 좀 줬어요. 평범한 세일즈맨들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 난방 조절 시스템을 팔려고 한다. 그럼 고객사에 가서 지금 쓰고 있는 자동 난방 조절 시스템에 만족하시는지요? 네, 뭐 그냥 뭐 네. 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음. 그것도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뭐 나쁜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 파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시니 지금 쓰고 있는 자동 난방 조절 시스템은 어떻든가요? 라고 이렇게 좀 중립적인 질문을 던져야 그 제품의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이렇게 네.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겨울에 엄청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쓰시는 건 괜찮았었어요. 그러면 네, 뭐 괜찮게 썼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요. 이렇게 답이 다르게 나오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고 가는 질답 속에 되게 많은 힌트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라는 거죠. 고객들이 그런 어떤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면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분석을 해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이왕이면 그 분석할 때 또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질문하지 말고 뭐 책에서는 뭐 다른 얘기 썼습니다만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뭐 지니의 램프를 주우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소원을 빌어보신다고 하면 어떤 걸 비시겠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질문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네. 네, 직설적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 저자님은 제품 개발도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세일즈맨이 그쵸. 제품 개발에 참여해요. 네, 그런 의견 네. 고객들에게 제일 정말 피부에 닿는 의견을 많이 받으니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라고 서로 소통하면은 정말 세일즈맨도 더 자부심 있게 팔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수요 조사를 제대로 못 해갖고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파고 들어서 음. 진짜 원하는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음. 계속 이제 조사를 하라.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4층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네. 이제 고객의 수요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네네. 이제 원하는 게 명확하게 딱 드러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거는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그 외에 곁다리들은 빠르게 넘어가라. 분위기를 잘 살피고 맞아요.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5층이 네. 계약 체결입니다. 네. 제일 작은 삼각형. 여기까지 해왔으면 계약서는 다 쓴 것과 다름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갤럽에서 뭐 한 일이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제안해서 네. 이제 저희가 수주 받게 되면은 계약까지 하는 것들인데 이제 계약은 이제 요식행위예요. 계약에 무슨 영향을 권한은 없어요. 대부분 다 이거는 결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3층, 4층 부분에 이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네. 저도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이쪽에 클라이언트들 갑에서 이제 평가하는 막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뭐 기획력, 뭐 추진력, 뭐 실행 능력, 그다음에 가격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이제 팁들 몇 개 알지만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가격은 그냥 공란으로 보통 낼 때도 있었어요. 그래요? 원하는 거 해주겠다고 그냥. 왜죠? 예. 그럼 상대방이 어떤 해주실래요? 가격적인 그것들을 내세웠을 때 네. 그거만큼 해주겠다고 상대방이 최저가면 최저가대로 해주겠다고 그냥 그렇게 맞춰주겠다고 하고 다른 부분들을 또 집중을 해서 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제안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했던 규모 내에서 할 수 있는 리서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으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줘요. 왜냐하면 이거 질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여기다 부서를 더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제가 돈을 더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양심적이에요. 대기업들이라서 좀 더 이렇게 맞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더 많은 걸 더 적은 돈에 엄청 심하게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건 조금 개인들이 좀 더 그렇게 하는 경향이 크고 맞아요. 조금 네. 기업들은 그래도 제값을 좀 치르려는 게 많고 또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기업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로사님 같은 경우 진짜 이런 개인 베이스나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나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갑질하는 회사들. 근데 대기업들은 갑질 안 해요. 생각보다. 어떻게 되냐면은 실무자들한테 권한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삼성이었어요. 저는 거기는 사원도 대리도 뭐 과장도 다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마치 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 결제만 하는 대기업들이 있어요. 저 위에서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시면은 회장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대기업인데. 군대식. 예. 그러니까 이제 오타가 났는데 오타를 못 고쳐요. 왜? 회장님이 써주신 글이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오타를 고치려고 했더니 냅두시죠. 딱 냅두시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계약은 요식행위다. 그 전 단계가 중요하다. 네. 그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가격을 아까 공란으로 비워뒀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저도 뭘 사려고 해도 가격이 딱 안 나와 있잖아요. 뭐 홈페이지나 이런데. 그럼 전화를 하게 돼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면은. 그래서 얼마예요? 뭐 학원 같은 거 다닐 때도 얼마인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주 이해하려면 얼마예요? 또 어제도 무슨 숙소를 봤는데 멋진 거예요. 근데 1박에 얼마인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했어. 얼마예요? 이러면은 뭐 더 자세하게 세일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얼마인지 안 가르쳐줘가지고. 근데 그게 좀 소비자로서는 귀찮긴 한데 자기 진짜 원하는 사람은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을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